이번 시간에는 중국사 25사의 시온이라고 하는 한나라의 건국자 우임금이 우리 역사 속에 누구였는지 진실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충격적인 전율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한나라, 한나라의 의미, 중국사 25사의 시온이라고 하는 한나라의 역사가 과연 현 중국의 역사인지 살펴봅시다. 역사의 겉껍데기를 뒤집어 쓴다고 해서 다 자기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후국의 국명은 봉지의 고유 지명의 국명이 되며 황제국의 국명은 천하를 장악하기 위해 기반으로 있었던 또는 기반이 되었던 지역이 국명이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명과 수도로 있었던 지역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경우에는 기반 지역과 수도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서진의 경우 진주를 기반으로 조이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장악해서 국명이 진이 되었지만 수도는 낙양이었으며, 당나라의 경우 당인 남양을 기반으로 국명이 당나라가 되었지만 수도는 장안인 한양이었습니다. 하나라란 하지역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해서 하나라가 됩니다. 이곳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역사 속 경상도 창녕의 군명이 하나라가 건국된 곳으로 창녕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역사 속 창녕의 근처 천왕현이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을 상기와 같이 1000명이 넘는 고개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한나라의 건국자 하우의 고향은 촉으로 정치는 창녕 단본으로, 단본이란 창녕이 바로 송도라는 얘기로 송도는 역사 속 초계의 지명으로 잘 정립된 지명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 창녕에 한나라의 기반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역사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얼리터우의 문화를 하왕조의 것으로 비정했다고 하는데 얼리터우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호탄에서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다시 인용해 봅시다. 호탄 혹은 코탄은 스키타이어로 샤, 하의 땅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곳 호탄, 알탄, 알터가 바로 우리의 역사를 난생신화로 만든 신시계천의 무대 알터로, 얼리터우란 바로 알터의 발음이었던 것입니다. 알터란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 알땅이었던 것으로 우리 역사 속의 인물들은 전부 알에서 태어난 난생신화로 조작해 놓았지만 실제는 이곳 알탄, 알땅에서 그들의 신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강 아르야르의 열반강인 압록강이었습니다. 한나라의 건국자 우와 김수로왕. 자, 이제 현 중국사 25사가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조작했는지 그 기법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하우가 양성을 도성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명을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서 분석해 봅시다. 단양 적산이 삼국지 적벽대전의 무대로 단양 단산에 있는 성이 단성입니다. 경기도 양성과 충청도 단양은 적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상기의 지명은 순안 귀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귀성이란 거북이와 관계 있는 성인데 한국 역사에 거북이의 지명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양성의 진산 천덕산은 또한 황해도 황주의 군명이기도 합니다. 이곳 황주는 신시계천의 무대 고고죽국이 있었던 제왕의 도시 금성천부가 있었던 대령이기도 합니다. 양성의 근처를 또한 용성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이 용성으로 이곳은 신시계천의 무대 천왕님이 계셨던 곳으로 가까운 곳에 양성의 도읍을 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김수로왕의 발려치를 살펴봅시다. 수릉이란 수도인 서울에 있는 능침으로 김의 금성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수로왕의 무대가 거북이인 구지봉으로 한나라의 건국자 우와 동선이 정확히 겹치고 있습니다. 한국 난생신화의 특징은 그들이 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부도인 아르야르 아라르의 땅에서 태어난 것을 알에서 태어난 것처럼 조작했다는 사실로서 김수로왕의 무대는 구지봉입니다. 이 지명을 살펴봅시다. 양주는 양씨가 기출된 신시계천의 무대 초기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구지봉은 귀주, 기산에 있는 봉우리로
그곳에 있는 성이 귀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상기에서 하나라 우가 도읍한 양성이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인 귀성과 관련이 있었는데 김수로 왕의 무대가 구지의 귀 땅입니다. 이렇듯 하나의 역사를 쪼개 전 중국과 반도에 분리 이입시켰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김수로 왕의 고향에 대해서는 김해라고 나와 있지만 김해 김씨의 시조는 김수로 왕이 아닌 소호 금천씨입니다. 김수로 왕의 고향을 하나라 우임금을 통해 밝혀봅시다. 우임금이 태어난 곳은 촉으로, 하나라의 기반지가 장령으로, 그곳은 성씨가 개축된 촉이라고 했으니 저자의 설명이 정확했습니다. 하나라 우위인 김수로 왕이 촉을 기반으로 나라를 건국했던 것입니다. 환단고기 속의 하우, 환단고기란 박당의 옛 기록으로 이곳에 하나라 우위의 정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를 밝혀봅시다. 하나라 우위인 김수로 왕은 단군 왕검의 병권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단군부의 유호씨와의 싸움에서 항상 수적으로는 유리했던 것이었으나 대의 명분에서 패했던 것입니다. 부도지 속의 하우. 자, 이제 부도지를 통해 미약하나마 그 실상을 추적해 봅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고사 하상주 편에서 밝혀드립니다. 하우가 우순의 무리를 처단하고 도읍을 옮겨 하왕이라 칭했다고 했습니다. 즉 하우가 단군부에서 준 봉지 회계가 바로 하땅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단군 왕검에게 도전했고 이후 도읍을 옮겼는데 그곳이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가 있었던 근처에 양성, 귀성, 구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라 우임금이 단을 설치한 도산이 어느 곳의 지명이었는지 살펴봅시다. 조선 태종의 왕비이신 원경태후에 대한 글로서 도산 촉도라는 것은 하우가 단을 쌓은 도산이 촉에 있었던 지명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조작된 역사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상기의 지명 중 하우인 김수로 왕이 죽은 모산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길안과 길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하우가 전사한 모현인 길주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상기의 지명들은 길주와 창녕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자 보십시오. 결국 창녕의 군명 하나라가 건국된 하성과 하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우의 무대, 모산은 모현에 있었던 산으로 결국 하나라가 건국된 촉의 지명이었습니다. 호황옥, 참으로 애석한 것은 역사학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구지에 많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 같으면 현재의 인도에서 한반도까지 돛담배로 올 수 있겠는지요? 역사는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닌 일상의 상식 속에 있습니다. 경상도 김해의 고적을 인용해 봅시다. 허황후가 자신의 고향에서 가지고 온 석탑이 파사석탑입니다. 그런데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는 허황후의 고향 파사가 여주의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파사성인 파사의 의미는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의 파촉이라고 했습니다. 파사성이 또한 소산 임강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명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항주를 임안이라고 합니다. 임안의 흐름물이 임강 임하입니다. 임안의 정체를 밝히면 파사성의 비밀도 풀릴 것입니다. 김해 군명이 금주이듯이 임해는 임주 임안이 됩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 임해에 있는 강이 또한 임강으로 임안과는 동일한 위치의 지명입니다. 파사성이 있었던 곳이 김해로, 그곳은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이 바로 파촉의 파사성이었습니다. 김해에 있었던 성이 금성으로 한성부의 형성을 다시 인용해 봅시다. 천하사해의 업무를 봉행한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금성이 파사성으로 이곳으로부터 허황후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라의 건국자 우임금이 바로 우리 역사 속의 김수로 왕이었습니다. 허황후께서는 현재의 인도가 아닌 우리 역사 속의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파촉의 금성인 바사성에서 지근거리의 하우인 김수로 왕이 있었던 촉의 하나라로 오셨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하나라에서 탄생한 성씨들이 공개될 것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